그러면 건강식품으로 지금 매출이 한 어느 정도 나오시나요? 지금은 7천에서 8천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순이익은 어느 정도 되나요? 30%. 30%? 정도? 네. 그러면 그래도 한 달에 2천만 원 이상 버시는 거예요? 그쵸. 지금 건강식품 하신 지가 얼만큼 되신 건가요? 저희 자체 브랜드 제품이 나온 게 23년? 작년 6월이거든요. 얼마 안 됐네요. 네, 지금 아직 채 1년 안 됐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윤보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세요? 지금 현재 자체 브랜드로 네. 건강식품을 OEM 제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식품 하기 전에는 무슨 일 하셨어요? 그 전에는 외국계 기업에서 피플 매니징하고 네. 현장에서 오퍼레이션 업무를 서포트 담당하는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직장을 하면서 부업으로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부업으로 소소하게 시작을 하다가 네.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만두게 되었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는 뭔가 계기가 있으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역할 자체가 매니저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거랑 부업을 같이 하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아이 출산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빨리 자리를 조금 잡아서 아이를 출산했을 때 그때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만두고 전업으로 바꾸게 된 거예요. 그러면 돈 벌기 전에 그냥 회사 그만두고 네, 맞습니다. 올인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남편분이 뭔가 뭐라 안 하셨어요? 저희 남편이 정말 저를 많이 서포트해주고 지지해주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은데 네. 많이 응원해줬어요. 그래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직장 월급 나오잖아요. 네. 월급 안 받아요. 그 네. 쇼핑몰에 뭔가 올인한다고 해요. 그렇다고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험이 없고 그렇죠. 노하우도 없는데. 근데 제가 워낙에 추진력이 강한 스타일이고 네. 제가 하려고 하는 건 무조건 하는 스타일이다 근데 보니까 온라인 쇼핑몰을 하고 싶다고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 다 많은데 안 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하게 해야죠. 만들어야죠. 그러면- 그걸 남편한테 설득시키느라 PPT도 만들었어요. PPT도 만들어서 남편한테 발표하려고요? 네. 아니 뭐 발표라고 하면 좀 거창하긴 한데 이제 그만두는 게 사실 쉬운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결혼을 해서 1년도 채 안 살았는데 갑자기 좋은 직장을 그만둬? 라고 하니까 이걸 충분히 납득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걸 그만두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그런 노력 정도는 보여야 남편이 이제 기분 좋게 저를 서포트 해줄 테니까. 그러면 회사를 나오고 네.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몰 어떤 분야에 들어가서 시작하셨어요? 전 정말 많은 카테고리를 취급했는데요. 코스트코 상품을 위탁 사입 판매도 해보고 네. 집에 이제 그 식품 네. 이제 다 판매를 해보고 네. 생활용품도 판매해보고 네. 건강식품 바로 직전에는 그 마시는 차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제조해서 또 판매를 해봤습니다. 좀 성과가 났어요? 성과는 있었는데 큰 재미를 보지는 못했죠. 그러면 그거랑 월급이랑 같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네. 건강식품 넘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건강식품은 어떻게 하다가 제조를 하게 되신 건가요? 건강식품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카테고리를 판매를 하다가 B2B 사이트에서 우연하게 그 김한솔 대표님 내에서 하는 그 제품을 위탁으로 판매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고객센터에 뭔가 문의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겨서 이렇게 연락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인연이 돼서 결국은 저는 원래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게 제 브랜드를 만드는 거였기 때문에 매출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건강식품 시장을 좀 파악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제 브랜드를 만들게 됐죠. 그러면 그 김한솔 대표님 계시는 공장에 찾아가신 거예요? 네. 찾아온 사람들의 여러 명일 텐데 뭘 어떻게 이야기하셔가지고 무작정 찾아간 건 아니고 네. 제가 김한솔 대표님 쪽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를 하는데 그런 게 Q&A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궁금한 게 많다 보니까 제가 혹시 직접 방문을 해서 건강식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쭤봐도 되겠냐라고 이제 사전에 약속을 잡고 갔죠. 네네. 그래서 가서 이제 많은 의견을 듣다가 제품을 자체 브랜드를 만드는 걸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면 제조를 하게 되면 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대표님 네. 그 당시에 돈이 많으셨던 거 아니에요? 저는 다 대출을 해서 했어요. 아, 제품 만든 것도 대출? 네. 무슨 대출 받으신 거예요? 저는 그만두기 전에 네. 대출을 이미 좀 많이 땡겨놓고 아, 그 직장이 마이너스 대출? 네, 직장인 마이너스 대출을 많이 땡겨놓고 네. 그 뒤에 위탁 상품으로 김한솔 대표님 제품을 팔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매출이 조금 났던 걸 3개월치 정도를 정부에서 자금을 조금 받아가지고 그 비용으로 제가 그러면 건강식품으로 지금 매출이 한 어느 정도 나오시나요? 지금은 7천에서 8천 정도 월?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순이익은 어느 정도 되나요? 30%. 30%? 정도? 네. 그러면 그래도 한 달에 2천만 원 이상 버시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직장 다닐 때보다는 훨씬 더 버는 거죠? 그쵸. 지금 건강식품 하신 지가 얼만큼 되신 건가요? 저희 자체 브랜드 제품이 나온 게 23년? 작년 6월이거든요. 얼마 안 됐네요. 네, 지금 아직 채 1년 안 됐습니다.
와, 그러면 6월 달부터 내 제품 만들어서 어디서 파시는 거예요? 저는 쿠팡하고 네.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은 돼 있는데 쿠팡에서 거의 90%의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매출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새로운 분야에 들어오셔가지고 한 달에 7천, 8천만 원 매출을 만들 수 있는 노하우가 뭐예요? 우선은 그 다품종으로 소량 생산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진짜 큰 메리트였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뭔가 제품을 생산할 때는 MOQ 자체가 뭐 1000개 이상이다. 맞아요. 그러면 뭐가 잘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그 1000개씩 비용을 다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같은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에 투자를 해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좋은 제품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큰 저한테는 무기였던 것 같고, 그 이후에 뭔가 오퍼레이션적으로 저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건강식품 같은 경우는 홈쇼핑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네. 그래서 그 홈쇼핑을 광고하는 시간대에 저도 맞춰서 공격적으로 광고를 진행한다거나 네. 이제 썸네일 같은 것도 차별화가 있겠죠. 예전에는 조금만 찾아보시면 뭐 백그라운드를 다르게 한다라는 게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모델을 제가 될 수도 있고 네. 관절과 연관이 있는 제품은 저희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조금 그 모델을 배치해요. 보통 대기업들도 제품 판매할 때 그 대표 이미지의 맞아요. 모델들이 있잖아요. 사실 고객분들이 그걸 보시고 구매할 때는 이게 뭐 누구다라고 이름값이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제품 자체에 모델을 사용하네 라는 거기서 오는 신뢰감도 분명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모델을 비치하는 것도 있고, 저는 90%가 쿠팡에서 일어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쿠팡 같은 경우에 이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되게 많아요. 뭐가 있어요? 무료 노출 프로모션도 있고, 네. 그다음에 Z 배송, 꼭 윙이 아니더라도 Z로 이제 물류를 넣어서 Z로 판매하는 방법도 있고, 세 번째로는 라이브 방송, 쇼츠. 저는 무조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거든요. 그거를 한 번 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 꾸준히 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한 번 해요. 아. 한 번 하면 이제 제가 예를 들어 뭐 관절에 관련된 제품을 판매를 해요. 그걸 쳤을 때 라이브 방송을 한 업체는 이렇게 내리다 보면 라이브 방송을 했다라고 좀 상위에 노출이 되기도 하고, 네. 제 제품 밑에도 이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음이라고 뜨거든요. 그럼 뭔가 또 고객분들 입장에선 특별해 보이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활용하고 있고. 그러면 라이브 방송으로 실제로 매출이 나오긴 하나요? 아니면 매출은 저는 안 나오더라고요. 라이브 방송을 하는 때는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홈쇼핑 광고를 하는 시간대에 맞춰서 동시에 집행을 하면 그때 같이 유입이 돼서 판매가 일어나는 경우는 있는데, 혹여 뭐 광고 시간에 맞추지 못했다고 할 때는 그때를 노리기보다는 그 후에 이제 라이브 방송을 통해 들어오는 사람들을 유입시키는 그런 방법이죠. 근데 건강식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쿠팡에서 주로 팔고 왜 스마트 스토어에는 잘 안 파시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나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육아를 병행하다 보니까 스마트 스토어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사실 이 일을 한 지 지금 채 1년이 안 됐잖아요. 근데 제가 출산을 작년에 했기 때문에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있어서 저는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쿠팡이랑 스마트 스토어의 두 가지를 놓고 비교를 했을 때는 아무래도 네이버 자체는 순위 시스템이다 보니까 거기까지 올리는데 너무 작업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쿠팡은 AI 기반이다 보니까 대표님이 보시는 거, 제가 보는 거 화면이 다 다르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광고를 조금 더 공부해서 공격적으로 집행을 해서 하는 것들이 저는 오히려 매출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는 쿠팡을 했습니다. 쿠팡에서 광고비를 많이 쓰세요? 저는 많이 쓰는 편이에요. 보통 한 30%까지는 쓰고 있습니다. 30%라는 게 매출이 30%? 네. 그러면 로아스라고 그 광고 수익률은 어느 정도 나오세요? 광고 수익률은 저는 300%에서 350%대까지 나와요. 그렇게 해도 워낙 제품 단가가 좋다 보면 그래도 광고비 내더라도 남는 사업이시네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광고를 할 때 어떤 걸 이제 기준으로 세우고 하냐면, 광고를 하다 보면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광고 수익률에 되게 집착을 하게 된단 말이죠. 맞아요. 몇 프로, 어떤 분들은 뭐 1000% 달성했다, 700%. 근데 사실 광고를 집행해보면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광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이 사업을 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진짜 수익과 매출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 광고를 집행하는 건가? 이걸 염두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본인이 정해놓은 이 제품의 손익 그 구조만 넘지 않는 이상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하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매출로 이어지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위에 노출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로아스 이렇게 광고 성과에는 집착은 하진 않는 편이고, 광고로 저는 얼마가 남았어요 이것까지 따지진 않아요. 자연적으로. 근데 광고해서
돈을 못 벌어도 자연유입으로 들어온 걸로 돈 벌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해서 광고를 공격적으로 맞아요. 하는 그 거죠. 로아스 1000%다 이렇게 하는데 자연유입은 하나도 없고 광고로 낸 매출과 네. 로아스는 100%인데 자연유입을 훨씬 더 많이 들어오면 네네. 그게 또 돈 버는 방법이니까. 맞습니다.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처음에는 광고 수익률이 엄청 중요한 줄 알았더니 중요한 그거 말고 그냥 내 전체 매출 그게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같은 경우는 아기를 키우면서 육아하면서 쇼핑몰을 하는데 네. 이게 물리적으로 시간이 돼요? 가능해요? 힘들죠. 힘든데 저희 남편이 중간에 육아휴직도 쓰고 네. 그럼 육아휴직하면 남편분은 쇼핑몰 안 하시는 분이세요? 네. 그냥 육아하고 네. 그럼 대표님 그때 좀 들어가서 확인하시고 네. 근데 사실 육아휴직을 해도 남편한테만 홀로 맡겨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가 무슨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그리고 작년에 출산했으니까 아기가 사실 신생아잖아요. 그렇죠. 제 손이 한창 많이 가는 때란 말이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짬짬이했어요. 그러면 택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저는 택배는 이제 그 공장에서 바로 그 물건 직접 받아서 할 필요 없이 다 네네네네. 그냥 그쪽에서 출고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메리트가 되는 부분이에요. 와, 그러면 재고는 쌓아놓는데 3PL 이용하니까 내가 굳이 포장할 필요는 없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트 배송 같은 것도 넣으시는 건가요? 네, 저는 제트도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트 배송 말고 또 하나 더 있잖아요. 쿠팡 로켓. 네. 그건 안 하시는 건가요? 로켓은 제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제 또 제한이 들어오는 경우도 아,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작년까지 간이 사업자였어요. 그 로켓은 들어가는 허들이 있는데 개인 사업자만 가능하더라고요. 네. 근데 판매가 많이 일어나니까 역으로 제한이 와가지고 입점을 고려해봤으나 전 간이었기 때문에 그건 안 하고 제트는 이제 간이 사업자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간이로 해서 지금 판매하고 그러면 작년까지 간이었고 올해 이제 7월 되면 일반으로 넘어가겠네요? 네. 근데 제가 이번에 올해 이제 법인 사업자를 내서 만드셨어요? 네, 그 만들었어요. 이유는 매출이 너무 커져서 세금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 사업체 자체를 키워가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하고자 하는 건 장사처럼 이제 1, 2년 하고 내가 딱 얼마를 벌겠다라기보다는 이 사업 자체를 회사를 탄탄하게 해서 결국은 이제 좀 키워내고 싶은 게 커서 법인으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와, 그러면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걸 꿈꾸고 계시는 거네, 지금. 지금 그게 현실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직장 다니다가 직장 퇴사하고 쇼핑몰 이것저것 하다가 돈 안 벌려서 건강식품 넘어가서 지금은 그래도 한 달에 2천만 원 이상 벌면 그 남편분이 뿌듯해 하시겠네요. 와이프가 본인보다 많이 버시니까. 남편이 이제 저를 서포트 해준 만큼 제가 또 그만큼 성과를 내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는 또 어떤 것들을 해보고 싶으세요? 지금은 작년까지는 제가 이제 아기를 육아하고 병행하느라 여러 가지 해보지 못했는데 올해부터는 법인 사업자를 냈고 또 오픈마켓에도 입점을 하고 자사몰도 운영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건강식품 쪽이 안정화되면 화장품 쪽으로도 판매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테크트리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건강식품 갔다가 화장품 저는 이제 화장품 이제 시작했거든요. 네, 화장품을 올해 여름에 이제 팔리기 위해서 지금 이제 기획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다들 비슷한 것 같아요. 김한솔 대표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본인 이제 화장품 쪽으로 넘어갈 거라고. 네네네. 그게 이제 마진 구조도 그렇고 확장성도 그렇고. 그러니까 SNS 마케팅 광고 하려고 하면 결국은 좀 저렴한 제품을 찾아야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니까. 비슷하구나. 그러면 아기를 키우면서 아니면 또 아기가 조금씩 자라나면 이제 여성분들은 시간이 좀 남잖아요. 직장 안 다니시는 분들. 그분들이 쇼핑몰 한다고 하면 좀 뭐부터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우선은 건강식품 시장으로 바로 이렇게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바로 제조를 하시는 거는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위탁으로 여러 가지 B2B에 올라가면 B2B 사이트를 통하면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먼저 팔아보고 스킬을 쌓고 난 뒤에 본인만의 브랜드를 제조를 해서 판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이제 테크트리를 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대표님은 그럼 온라인 경험이 얼마 정도 되시는 거예요, 지금? 저는 횟수로 따지면은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얼마 안 되셨네요. 네, 그쵸. 그러면 건강식품 한지 뭐 6개월 빼면 그 전에 한 1년 정도 경험으로까지 오신 거네요. 네네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하여튼 오늘도 인터뷰 한다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